네, 벌써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이 됐습니다. 최근 증시의 분위기 굉장히 뜨겁습니다. 과열 구간에 진입했다라는 말이 슬슬 나오고 있는 가운데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는 약간 쉬어가는 모습을 보였지만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일제히 다시 한번 상승 마무리 지었습니다. 특히 나스닥과 S&P 500이 신고가 랠리를 이어간 가운데 그 신고가 랠리에 비트코인도 함께 동참해주는 모습이 실시간으로 포착이 되고 있죠. 뉴욕 시간 기준으로 11만 6천 달러를 돌파해줬다가 오늘 국내 시간 기준으로 장중에 11만 8천 달러까지 돌파를 해내면서 신고가를 계속해서 높여가는 상승 랠리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시장 안의 주요 이슈들과 이럴 때 우리는 어떤 전략을 펼쳐봐야 되는지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점검을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일단 시장의 뜨거운 분위기는 지수로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인 시가총액 어제 새벽부터 해서 지속적인 증가폭을 보입니다. 3조 6천억 달러 선까지 올라왔고요. 지속적으로 100억 달러 부근에서 머물러 있었던 거래량 같은 경우도 230억 달러 선까지 우뚝 올라선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간밤 기관들의 동향은 어떠했을까요? 비트코인의 현물 ETF 무려 10억 넘게 매수해주는 모습을 보이면서 지난 15거래일 중에 가장 높은 유입량이 기관 쪽에서 들어온 모습을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러한 힘을 받고 현재 비트코인의 가격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주요 종목들의 가격 시세도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자, 비트코인이 전일 대비 5.6%의 오름폭을 보이면서 상승 질주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11만 7천 달러 선을 지나가고 있고요. 한때 11만 8천 달러를 돌파했다가 일단은 약간은 내려온 모습이죠. 중요한 건 온체인 데이터 상에서 아직까지도 과열에 대한 신호가 비트코인은 나오고 있지 않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투자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기관들의 유입으로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정말 소매 투자자들, 리테일 투자자들이 들어오게 된다면 시장 안에 본격적인 상승이 이어질 수 있겠다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고요. 이 11만 3,500달러를 돌파하게 된다면 15만 달러까지 크게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대두가 됐던 가운데 일단은 해당 부근을 시원하게 돌파를 해준 비트코인 주말 동안 어디까지 올라갈지 함께 집중적으로 점검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다음 주에 이제 CPI부터 연준의 베이지북 등 이 매크로 지표에도 여러 가지 이정표가 나올 예정이기 때문에 주말 사이는 변동성 먼저 주목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이더리움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비트코인보다 더 큰 폭의 상승을 만들어냈습니다. 7% 정도 반등을 하면서 한때 3,000달러 선을 오랜만에 돌파해주는 모습을 보였고요. 지금은 2,987달러 선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현물 ETF 쪽에서도 기관들이 강력하게 이더리움 쪽으로 매수세를 이어오고 있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간밤 이 개인 블로그를 통해서 앞으로 이더리움 비전에 대한 글을 공유를 하면서 기관 투자자들의 큰 관심을 끌어모으기도 했는데요. 또 최근 스테이블 코인 법제화와 관련해서 가장 큰 수혜주로 떠오르고 있는 만큼 이번 상승장에서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이더리움의 모습까지도 체크를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리플 같은 경우도 6% 정도의 큰 반등을 보이고 있죠. 2.5달러 선까지 올라온 상황인데요.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할지 계속해서 시장 상황 점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종목들도 함께 분위기 살펴보시죠. 전반적으로 강한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보다 더 큰 폭의 상승들이 알트코인 쪽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솔라나가 8% 그리고 에이다도 7% 넘게 급등하면서 전반적으로 상위 종목들 모두 10% 내외의 급등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들도 함께 체크해 보실까요? 하이퍼 리퀴드 같은 경우는 다시 6만 원 선 회복에 나섰죠. 6만 2천 원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요. 체인링크나 아발란체 모두 6% 넘는 급등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슈와 함께 우리가 점검해볼 종목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세 가지 종목 체크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어제 이곳에서 소개를 드렸던 종목이었습니다. 하이퍼레인. 이 국내 증시에 상장하고 나서 한때 무려 400%까지 급등을 하면서 엄청난 관심을 한모에 받았습니다. 지금 시각 기준으로는 82% 정도대 전일비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요. 오랜만에 원화 상장을 하면서 이렇게 급등하는 종목이 출연이 됐는데 그렇다면 또 주목을 해볼 게 오늘 빗썸에 상장되는 리졸브가 되겠습니다. 동일하게 원화마켓에 상장이 되고요. 오늘 오후 6시에 진행이 된다고 하니까 상장과 관련해서 변동성에는 꼭 주의하시면서 투자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간밤 비트코인도 10억 달러 넘게 ETF에 순유입이 잡혔는데 이더리움 쪽 같은 경우도 역대 두 번째 규모로 큰 자금이 이더리움 현물 ETF 쪽에 들어온 것을 체크를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7% 가까운 반등을 보이고 있고요. 전고가 돌파에 대한 기대감도 함께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더리움의 동향까지도 같이 만나보시죠. 자, 알트코인 시즌이 본격적으로 개막하는 거 아니냐라는 기대감이 슬슬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 전문가님과 추후에 점검을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오늘 저희 방송 마치는 순간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코인 트렌드 오늘도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비트코인의 신고가 랠리가 이어지고 있는 코인 시장. 오늘도 이분과 함께 꼼꼼한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김세현 전문가님과 함께 해볼게요.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세윤 전문가입니다. 네, 일단 시장의 상황을 깊이 들여다보기 전에 공부를 먼저 해봐야겠죠. 작도와 패턴, 오늘도 함께 알려주신다고 하는데 내용 바로 들어가 볼까요? 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거는 이제 작도 중에서 이제 제일 꽃이라고 볼 수가 있는 패턴에 대해서 알려드릴 예정이고요. 제가 어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에게 추세선을 작도하는 방법, 그다음에 추세선의 연장된 형태인 채널에 대해서 작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작도 중에서 제일 중요한 꽃이라고 볼 수 있는 패턴에 대해서 알려드릴 예정이니까 이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가보겠습니다. 작도가 뭔지 이제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을 위해 혹은 오늘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 작도에 대한 개념부터 다시 한번 알려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작도가 뭐냐? 가격의 고점과 저점, 그다음에 추세 및 패턴 등을 시각화하기 위해 차트 위에 선을 그리는 행위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이게 뭔 말이냐? 여러분들이 이제 화가가 되셔가지고 캔버스 위에 이런 패턴 같은 거나 추세 같은 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그림을 그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추세는 가격이 상승 추세야, 하락 추세야 라고 머릿속에 기억을 하기보다는 이 선을 그어 넣어가지고 이 구간에서는 이제 고점이겠구나, 이 구간에서는 저점이 나와줄 수도 있겠구나 등을 시각화하기 위해서 그림을 그린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작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순서대로 파악을 하시면 되는데 먼저 첫 번째, 지지와 저항 구역을 파악합니다. 제가 어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던 상승 추세선, 하락 추세선 등을 작도를 해가지고 저점 구간에서의 지지선 구간, 그다음에 저항 구간에서의 저항선 구간들을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선을 그리고 채널의 형태를 그리게 됨으로써 우리는 추세의 방향성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어요. 상승 추세선이 진행이 되고 있다면은 저점 높여주고 있구나. 상승 채널이 진행되고 있다면은 저점과 고점을 동시에 높여주는 상승 추세가 진행 중이구나라는 것을 알아볼 수가 있겠고요. 반대로 하락 추세선이 진행이 되고 있으면은 고점을 낮추고 있다. 하락 추세선과 평행한 선 그어가지고 하락 채널을 그리게 된다면은 고점과 저점이 낮아지고 있으니까 하락 추세겠구나. 하락 추세구나. 이런 추세의 방향성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다는 얘기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가격의 수렴과 확산을 관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격이 이렇게 점점 뭉쳐주게 된다면은
아, 가격은 현재 수렴 중이구나. 그럼 가격이 수렴 혹은 응축이 지속이 되면은 제가 무조건적인 폭발이 나와준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계속해서 이 힘을 모으고 있는데 힘을 모으다 계속 모으다 보면은 언젠가는 터져주는 현상이 나와주겠죠. 맞다. 그래서 우리는 가격의 수렴과 이 확상, 응축과 폭발을 관찰할 수 있다. 네 번째 같은 경우에는 패턴의 발생이 되었다는 것을 알아볼 수가 있겠고 이 패턴의 돌파 시점을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상승 추세가 진행 중일 때 지속형 패턴이 등장을 해주게 된다면은 아, 상승 추세로 진행 중이니까 상방으로 돌파해줄 가능성이 높겠구나 이런 식으로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다른 기타 보조 지표 혹은 다른 지표들을 통합해서 보게 된다면은 우리는 이 추세의 돌파 방향성을 예측을 해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에게 제일 먼저 알려드릴 패턴 같은 경우에는 뭐가 있느냐? 제일 기본적인 패턴이에요. 박스권이라고 부르는 패턴이고요. 이 박스권 같은 경우에는 일정 범위 내에서 고점과 저점이 반복되는 형태를 박스권이라고 부릅니다. 고점과 저점이 일정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고점과 저점을 이렇게 선을 이어보게 된다면은 사각형 모양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는 박스권이라고 이 패턴을 부르고요. 이 박스권의 주요 특징들은 뭐냐? 세력의 매집을 의심해 볼 수 있는 구간이에요. 제가 이전에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렸었던 매집봉 개념, 세력은 어떻게 가격을 움직이는가에서 설명드렸던 이 세력의 매집 의심 구간을 보통 일반적으로 박스권 구간에서 자주 나와주기 때문에 세력의 매집을 의심해 볼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설명이 가능하겠고요. 두 번째로는 추세의 전환 및 에너지를 추적하는 것을 추세를 전환하기 전에 에너지가 축적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뭔 말이냐? 가격이 올라가다가 응축이 걸리든 아니면 가격이 내려가다가 응축이 걸리든 이런 두 가지의 형태로 응축이 걸려요. 가격이 한평생 옆으로만 이렇게 움직여주지는 않습니다. 가격은 일정한 추세가 지나고 그 추세가 이어지든 아니면 전환이 되든 응축이 걸리게 돼요. 그럼 이 응축 구간이 걸렸을 때 상승 추세 중 응축이 걸렸을 때 하방으로 이탈을 하게 된다면은 추세가 하락으로 전환되는 것이겠고요. 추세가 한 번에 막 1,000원, 가격이 1,000원인 종목이 있는데 하루 만에 1,000원이 오르고 하루 만에 1,000원이 떨어지진 않겠죠. 따라서 이런 급등 급락이 나와주기 전에 에너지를 축적하는 구간이다. 힘을 모아가는 구간이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특징 같은 경우에는 돌파 시 강한 반향성이 발생을 한다라는 얘기겠고요. 이것도 저번에 설명을 드렸었던 매집봉에 대한 개념으로 같이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는데 이 매집봉에 대해서 강의를 못 들으셨던 분들이 있으실까 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 박스권의 형태는 일정한 곳에 저항과 지지가 계속해서 일어난다라는 얘기잖아요. 뭐 가격이 1,000원이고 800원이란 가격대가 형성이 되어 있고 800원에서는 계속 매수세, 1,000원에서는 계속되는 매도세가 반복된다라는 가정을 하게 된다면은 800원 계속해서 지켜주던 구간을 이탈하게 된다면은 하방으로의 폭발이 나와줄 수 있다라는 얘기고 1,000원 구간 계속해서 저항을 받아주던 구간을 돌파를 해주게 된다면은 강한 매수세가 동반될 수 있다. 따라서 돌파하는 구간으로 강한 방향성, 강한 폭발이 나와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 박스권의 형태를 차트를 가져와서 한번 직접적으로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하고 어떻게 매도를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현재 보면은 일정한 고점 구간에서의 꼬리가 달리면서 종가 기준으로 포함해서 계속해서 저항을 받아주는 구간을 제가 상단에 여러분들이 보기 편하시게 이 매물대 구간으로 이제 이렇게 네모난 형태로 체크를 해놨어요. 반대로 이제 저점 구간에서도 계속해서 특정 구간 가격대에서 계속해서 꼬리 달리고 종가 기준 지지 받아주는 매물대 구간을 제가 하방 구간에다가 표시를 해놨습니다. 자, 이거를 다시 축소해서 보게 되면은 박스권의 매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매매를 하느냐? 하단부 구간에서 진입을 하고 하단부 구간에서 이탈을 해줄 때 손절을 나가시면 돼요. 목표가는 어디에다 두느냐? 상단 구간. 고점에서 저항받아주는 구간, 이 목표가를 설정을 해주시면 되는데 박스권 내부에서도 상승 추세가 있고 하락 추세가 있어요. 박스권 내부에서도 가격은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기 때문에 단기적인 추세들이 형성이 됩니다. 그럼 하단 구간에서 매수를 하게 되더라도 굳이 상단만을 목표가로 두는 것이 아니라 상단에 있는 저항선 구간 등등을 이제 목표가로 잡아주시면 되겠고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이쪽 구간, 두 번째 구간에서 저점,
반등 나오네 하면서 진입을 했다라고 가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손절가는 이전 저점의 꼬리 구간, 저점 구간 이탈하는 이 구간에다가 손절가를 설정을 할 것이고요. 진입 이후 가격이 막 반등이 매수세가 강하게 나옵니다. 막 V자 반등 형태로 강하게 나와줘요. 그러면은 일단 첫 번째 목표가 상단 구간을 목표가로 잡겠지만 여기에서 다시 한번 막 음봉이 강하게 들어오면서 가격이 떨어져줘요. 근데 저점 구간에서 또 반등이 나오네? 그러면 뭐 추가 매집을 진행을 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그럼 상단의 저항선이 어떻게 되느냐? 고점 2개 형성이 됐으니까 추세선 그어야죠. 그럼 추세선 그으면 어떤 식으로 그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고점과 고점 이렇게 연결을 하게 되면은 세 번째 구간 추세선 맞았는데 저항 일어나네? 그러면은 상단에 있는 저항선 구간에다가 목표가를 설정을 하셔도 상관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만약 여기 구간 계속 돌파하고 올라간다라고 가정한다면은 박스권 상단 구간에서 매도하는 전략, 박스권에서는 하단 매수, 상단에 매도하는 전략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점이 설명이 가능하겠고요. 박스권 하단 구간에 가격을 터치를 안 해주고 올라가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상황을 예시로 볼 수가 있는데 지금 보니까 박스권 진행 중이네. 여기가 가격이 1,000원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1,000원 구간에 터치를 하면은 나는 매수를 할 거야 라는 생각을 머릿속에 박아놓고 있어요. 그럼 1,000원 구간에 도달해야 매수를 하는데 1,000원 구간의 가격대가 도저히 오질 않아요. 계속해서 막 조금 떨어지려 그러면은 반등 나오고 조금 떨어지려 그러면 반등 나오고 그러더니 어떻게 상단 구간을 뚫어버려요. 그럼 이 뚫어버릴 때 추격 매수 관점으로서 접근하는 방법이 또 하나가 있어요. 어떻게 접근을 하느냐? 돌파를 해줄 때 이 강한 장대 양봉 캔들이 돌파를 해줄 때 거래량이 동반되는가를 체크를 하시고 거래량이 동반이 되지 않았다. 이전 캔들 한 10개에서 20개 캔들을 봤을 때 한 거래량이 막 한 이 정도로 나와주고 있는데 돌파를 해줄 때 2배 정도 되는 거래량이 등장을 해준다? 그러면 진짜 돌파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돌파 마감해 줬을 때 그 구간에서 추격 매수 관점으로서 접근을 해보는 방법이 있겠고요. 거래량이 제가 봤을 때 조금 애매해요. 막 이전 거래량 대비 조금 살짝 높긴 한데 좀 2배, 3배 정도까지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구간에서 진입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언제 진입하냐? 돌파하고 지지를 받아주는 이 구간. 돌파하고 지지 받아주는 리테스트, 돌파, 지지 받아주는 이 구간에서 진입을 해주시면 된다. 이렇게 설명이 가능하겠고요. 그럼 박스권 말고 또 다른 대표적인 다음 패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 패턴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삼각수렴이란 말 많이들 들어보셨죠? 고점 낮아지고 저점 높아지는 대칭 삼각형 패턴, 시메트리컬 트라이앵글 패턴이라고도 부르는 이 대칭 삼각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 패턴 같은 경우에는 특징이 있어요. 고점 낮아지고 저점이 높아지면서 수렴하는 형태를 띄워줍니다. 그 다음에 특징 같은 경우에는 고점 낮아지고 저점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하락 추세와 상승 추세가 동반돼 있는 추세예요. 따라서 일정한 방향성을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다만 고점 낮아지고 저점이 높아지기 때문에 얘는 결국에는 꼭지점이 만나게 되겠죠. 꼭지점이 그는 순간이나 그 전에 돌파를 해주게 된다면 그 돌파하는 방향성으로 상승으로 돌파한다면 강한 상승 추세가 형성이 되고 하방으로 이탈하게 된다면 강한 하락 추세가 형성이 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삼각수렴, 대칭 삼각형 패턴, 이 패턴 같은 경우에는 어디 구간에서 매수를 하느냐? 일단 고점, 하락 추세선과 저점 상승 추세선을 이으려면 고점 2개와 저점 2개가 필요를 하겠죠. 자, 지금 보니까 저점 2개 형성을 하고 고점 하락 추세선은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는 형태예요. 그럼 이 수렴 같은 경우에도 박스권이랑 똑같아요. 하단 구간, 상승 추세선, 지지가 나와주는 시점, 이 구간에서 매수를 하고 상단에 매도하는 전략을 첫 번째로 가져갈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 매수하는 방법은 뭐냐? 추격 매매 관점으로 접근을 해볼 수가 있겠죠. 추격 매매를 할 때 수렴 상단 추세선 구간을 돌파를 해줄 때, 돌파 마감을 해줄 때 박스권과 동일하게 막 거래량, 이전 거래량들 대비 강한 거래량이 동반이 되어주게 된다면은 이 구간에서 추격 매수 관점으로서 접근을 해볼 수 있다라고 설명이 가능하겠습니다. 이 수렴 패턴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에게 이제 꿀팁을 하나 드리자면 이 저점과 고점 구간을 이렇게 연결해 놓고요. 이 사이에 간격을 잽니다. 이 간격이 예를 들어서 1,000원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이 간격을 기준이라고 불러요. 기준.
기준이라고 부릅니다. 보통 수렴의 상방이나 하방 쪽으로 돌파나 이탈하는 현상이 나와주게 되면은 이 기준만큼 가격이 움직인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거는 이제 교과서적인 얘기고 실전에서는 약간 다를 수도 있으니까 이 기준이란 것이 있고 수렴의 상단이나 돌파, 하방을 돌파를 하게 된다면은 이 기준만큼 가격이 움직이는구나라는 것만 그냥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다음 패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마찬가지로 이 삼각수렴 패턴 중에 다른 패턴인 상승삼각형, 어센딩 트라이앵글 패턴이란 패턴입니다. 이 상승삼각형 같은 경우에는 고점 구간 일정해요. 박스 상단 구간이랑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신 저점 구간이 높아지는 현상이 나와줘요. 이 특징은 상방으로의 돌파가 우세한 패턴이다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고점 구간에서 저항을 받아주곤 있지만 저점 구간을 높여준다는 것은 매수세가 계속해서 매수 압력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얘기겠죠. 따라서 이 매도 압력을 받아주던 특정 저항 구간을 돌파를 해주게 된다면은 강한 상방 돌파가 일어나 준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차트로 들어가서 보면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고점 구간 계속해서 이런 저항 구간에서 계속해서 꼬리 달리면서 저항을 받아줍니다. 하지만 저점 구간은 높여주는 추세로 지속이 돼요. 뭐 간단해요. 이 삼각수렴이 아니라 상승삼각형 패턴에서도 똑같습니다. 차단 구간. 지금 현재 차트에서는 세 번째 저점이 만들어지지 않았는데 만약 가격이 움직이다가 세 번째 저점 만들어주는 구간에서 매수세가 들어온다. 그러면 이 구간에서 매수하고 상단에 매도하는 전략으로 들어가셔도 되고요. 그게 아니라면 상단 구간 돌파를 해줄 때 추격 관점으로서 접근이 가능하다. 지금 캔들 보니까 거래량도 조금 애매하게 들어왔고 돌파 마감을 해줬는데 저는 이게 진짜 돌파인지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 어떻게 하시라 그랬죠? 돌파 이후에 다음 터치를 해주게 될 때 지지가 나와주는지 반등이 나와주는지 체크를 하셔라. 지금 차트 보시면은 돌파 이후 리테스트 반등 나와주고 매수세 이어나간 모습이죠. 따라서 여러분들은 돌파할 때 거래량 못 보시겠거나 아니면은 이 타이밍을 놓쳤다면은 리테스트 구간에서도 동일하게 상승 관점으로서 진입 관점으로서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마지막 패턴 상승 삼각형의 반대 패턴인 하락 삼각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디센딩 트라이앵글 패턴이라고 부르는 패턴이고요. 상승 삼각형을 이렇게 거꾸로 뒤집어 놨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고점 구간은 계속해서 낮아지나 저점 구간은 일정하게 방어를 해주는 패턴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이 패턴의 특징 같은 경우에는 하방 돌파 쪽으로 우세하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일정한 매도 압력이 계속해서 지속됨에 따라서 이 고점 구간은 계속해서 낮아지는 것이고요. 저점 구간에서는 계속해서 일정한 매수 압력이 들어와서 저점 구간을 방어해준다. 근데 이 매수세가 지게 된다면은 매도세가 유리하게 가져가게 된다면은 힘의 균형이 깨지면서 매도세가 압도적으로 유리해지면서 가격이 하락이 동반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차트로 넘어가서 보면은 어떻게 되느냐? 고점 구간 계속해서 낮아져요. 고점 구간 계속해서 낮아지고요. 저점 구간에서 계속해서 반등이 나와주게 됩니다. 이 매수 전략 같은 경우에는 간단해요. 하단 구간에서 매수해서 상단 구간에 존재하는 고점 하락 추세선 구간에서 이 실현을 하면 되는데 진입 예시를 들어보게 된다면은 이 세 번째 저점 구간부터 네 번째 저점 구간까지 진입, 그 다음에 상단에 내려오고 있는 하락 추세선 상단에서 매수를 하는 전략이 하나가 존재를 하겠고요. 다음으로는 이 하락 추세선을 돌파하는 시점이 나와주게 된다면은 일정한 매도 압력 구간을 돌파를 해주게 되었으니까 추세가 상승으로 전환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따라서 돌파 해줄 때 강한 거래량 아니면 돌파 이후 리테스트가 나와주게 된다면은 이 구간에서 매수 관점으로서 접근을 해볼 수가 있겠고 저점 구간을 이탈해주는 현상이 나와주게 된다면은 이런 식으로 가격이 크게 빠져주면서 하락 추세가 낙폭이 가속화되는 현상이 나와줄 수도 있으니까 꼭 진입을 하게 된다면은 저점 구간에다가 넥라인 구간에다가 이 손절가를 설정을 하셔야 된다. 설명이 가능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패턴에 대해서 알려드렸었는데 이 패턴의 신뢰도를 높이는 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보게 된다면은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해드렸었던 거래량을 체크를 해라. 거래량은 제일 직관적인 지표라고 볼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군중이 지금 가격을
더 싸서 살려고 하는지 아니면은 가격이 비싸서 팔려고 하는지를 직관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거래량을 제일 우선시해서 지켜보셔야 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거래량 다음에는 시간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5분봉에서 나오는 패턴과 1시간봉에서 나와주는 패턴은 신뢰도 면이 당연히 다르겠죠. 따라서 큰 시간봉 기준인 4시간봉, 일봉에서 명확한 패턴이 나와주게 된다면 신뢰도가 더욱더 높아진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패턴의 길이, 패턴이 얼마나 지속이 됐냐. 예를 들어서 일봉으로 보게 된다면은 뭐 5일짜리 패턴이냐, 10일짜리 패턴이냐, 30일짜리 패턴이냐, 아니면은 60일짜리 패턴이냐.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굉장히 신뢰도가 높아진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막 5일짜리 패턴, 10일짜리 패턴, 캔들이 5개, 10개 있는 패턴들 같은 경우에는 폭이 굉장히 짧아요. 고점이 그냥 두 캔들 연속 낮아지고 다음 캔들이 저점 2개 높였다고 삼각수렴 패턴 아닌가요? 이거 대칭 삼각형 아닌가요? 아닙니다. 시간이 최소한의 폭은 있어야 된다. 따라서 이런 가격폭, 너무 좁은 패턴들 이런 것들은 패턴으로 취급을 해주시면 안 된다라고 설명이 가능하겠고요. 마지막 같은 경우에는 기타 지표와 함께 확인을 해주게 된다면은 더욱더 신뢰도가 높아진다. 상승 삼각형 패턴이 진행 중인데 보조 지표의 상승 시그널이 동반돼 있고 큰 시간봉에서는 굉장히 강한 상승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상방으로 돌파해줄 가능성이 더욱더 높아지겠죠. 따라서 여러분들은 패턴만 보는 것이 아니라 추가적인 다른 지표들, 보조 지표들까지 같이 보시게 된다면은 신뢰도가 더욱더 높아진다라고 설명이 가능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맞춰볼 수가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직까지 작도의 개념에 대해서 추세선, 채널, 그다음에 오늘 패턴 같은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고요. 이 패턴만 하더라도 아직까지도 많은 패턴들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 패턴들 같은 경우에는 다음 주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릴 예정이고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작도 관점만이 아니라 이동평균선, 보조지표, 그다음에 다이버전스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에게 많이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제 강의를 보고 느끼시는 부분이 조금 있으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고 아니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 느끼신 분들이 계시다면은 제가 이렇게 작도, 그다음에 뭐 이동평균선, 보조지표, 다이버전스 여러 가지들 여러분들이 기술적 분석을 하실 수 있게 초보자부터 심화 버전까지 여러분들 다 이해하시라고 제가 VOD 강의 형태, 동영상 형태와 그다음에 PDF 전자책 파일로 제작을 해놔가지고 강의 형태를 여러분들이 하단에 보이시는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은 무료로 여러분들에게 배포를 도와드리고 있고요. 매일 오전에서부터 오후까지 급등이 예상되는 단기 종목들을 공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오전 9시에 공개를 해드렸었는데 최근에 이 9시에서 그냥 오전에서 오후 여러분들에게 많은 차트 보면서 타점 나올 때마다 알려드리자라고 생각을 해서 오전에서 오후로 시간대를 변경하였고요. 이런 공개해드리는 단기 종목들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들어오셔서 지금까지 승률 어떻게 되셨는지 보시면 바로 아시겠지만 지금까지 90%가 넘는 승률을 유지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에게 방송 마지막에 설명드리는 관심 종목들, 히든 종목들 먼저 들어오신 분들에게 유리한 평단가 잡으시라고 선공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제가 실제 매매를 할 때 객관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사용하는 신호등 매매 기법 자료들을 무료로 배포로 도와드리고 있고요. 비트코인의 가격이 올라갈지 떨어질지, 올라간다면 어디서 사서 어디서 팔아야 될지 기타 등등 시나리오 형태로 이런 식의 형태로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오전부터 오후까지 시황 브리핑 남겨드리고 있으니까 들어오셔가지고 많은 수익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스캔하신 다음에 영어 링크 클릭하고 밴드방에 입장해 주시면 저희 방송 시간 외에도 전문가님과 함께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전략들 꼼꼼하게 챙겨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매일 오전에 급등 종목을 만나보실 수가 있겠고요. 또 저희 방송 시작하기 전에 미리 오늘의 공략주까지 공개해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좀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의 전고가 돌파, 그리고 알트코인의 강한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의 시장 분위기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비트코인이 지금 최고가 ATH 갱신을 하게 됨에 따라서 알트코인들의 가격도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이 나와주고 있어요. 그럼 비트코인의 가격이 올라간다면 어디까지 올라갈지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릴 예정이고요. 자, 먼저 비트코인이 신고가를 갱신해줬기 때문에 4시간봉 일봉 관점보다는 주봉 차트 위주로 보면서 비트코인의 가격이 어디까지 올라갈지에 대해서 저의 관점을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주봉 관점으로서 보게 된다면은 현재 저점을 높여주고 고점을 높여주고
보여주고 있는 상승 채널의 형태, 즉 상승 추세로서 가격이 움직여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 신고가 구간을 갱신을 해줄 때 체크를 해야 되는 구간이 있는데 고점 구간을 살짝 돌파를 하더라도 이런 식의 형태로 돌파 이후 리테스트 지지 아니라면은 돌파해주게 될 때 장대 양봉 등이 동반되지 않으면은 가짜 돌파, 페이크 돌파인 가능성이 무척이나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전에도 최고가 구간을 살짝 돌파해줬던 112K 구간 당시에서도 돌파 이후에 단기 조정의 형태로 가격이 100K 초반대까지 빠져주었었던 것을 보게 된다면은 현재는 장대 양봉이 동반되면서 돌파를 해주는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신고가 갱신은 진짜 돌파할 가능성이 무척이나 높다라는 점 설명을 일단 우선 드려볼 수가 있겠고요. 그럼 가격이 올라가 주게 된다면은 추가적으로 올라가 주었을 때 어느 구간까지 올라가 줄 수 있느냐가 메인 핵심인데요. 지금 현재 구간에서 가격이 올라가 준다. 단기간 내로 올라가 주게 된다면은 이 상승 채널의 상단부 구간에 존재하는 구간인 가격대 147K까지의 1차적인 상승을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만약 단기간 내에 올라가는 것이 아닌 8월 중순쯤에 올라간다라고 한다면은 목표가 구간이 이 상승추에서는 시간이 지나면 올라가기 때문에 목표가가 더욱더 올라가져요. 만약 8월 중순에 가격이 올라간다라는 이 상승 수제선을 터치를 해주게 된다라고 전제를 깔아본다면은 147K가 아닌 150K 정도 구간까지도 가격 상승이 나와줄 수 있다라고 설명이 가능하겠고요. 현재 구간에서 만약에 가격이 조정이 나와주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이전 최고점 구간이었던 120K 구간에서의 리테스트 반등이 나와주는지를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작도 관점이 아닌 이동평균선적 관점에서는 제가 어떻게 보고 있느냐? 이동평균선에 대해서 똑같이 동일하게 주봉 관점으로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먼저 이동평균선의 색깔부터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파란색이 20이동평균선, 주황색이 60이동평균선, 보라색이 120이동평균선이고요. 순서대로 단기, 중기, 중장기, 정배열, 즉 상승 추세로 가격이 움직이고 있는 형태입니다. 이전에 차트를 보게 되었을 때 역배열 구간에서 정배열로 상승 추세가 전환이 되고 전환이 된 이후에 가격을 계속해서 방어를 해주던 구간이 있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주황색 선 62동평균선 구간을 기준으로서 가격이 계속해서 저점을 높여주는 형태를 띄워주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만약 현 구간에서 조정이 나와주게 된다면은 62동평균선에서의 반등이 나와주는지를 체크를 하시고 반등이 나와주게 된다면은 굉장히 긴 상승 파동을 한번 먹어볼 수 있는 자리이다. 큰 수익을 노려볼 수 있는 자리이다라고 설명이 가능하겠고요. 현재는 22동 평균선을 기준으로 상승 폭발이 유지 중인 형태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으로서 비트코인을 홀딩하실 분들께서는 22동 평균선 혹은 62동 평균선 구간을 기준으로서 홀딩 유무를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현재 방향성을 따져볼 수 있는 보조지표 형태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느냐? 현재 제가 보고 있는 보조지표는 트리플 스토캐스틱이란 보조지표이고요. 순서대로 단기, 중기, 장기 를 의미합니다. 현재 이 보조지표를 보았을 때 여러분들은 이 선들의 기울기만 체크를 해주시면 돼요. 이 선들의 기울기가 상승 기울기면은 상승 시그널, 하락 기울기면 하락 시그널인데 현재 보조지표를 보았을 때는 단기, 중기, 장기 모두 상승 기울기, 즉 상승 시그널이 유지되고 있는 형태예요. 다만 지금 단기, 중기, 장기가 모두 과매수 구간, 고점 구간에 진입을 해준 모습이기 때문에 단기, 중기가 과매수 구간을 이탈하는 현상이 나와주게 된다면 상승 시그널의 해소라고 봐줄 수가 있겠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상승 기울기가 유지되는 주봉 관점상 상승 폭발이 진행 중인 형태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하락 조정의 시그널로는 해석하기 어렵다. 상승 추세가 유지 중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비트코인은 여기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고 알트코인의 시가총액 차트를 통해 알트코인의 추가적인 방향성을 예측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 차트는 토탈3라고 부르는 이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제외한 나머지 알트코인들의 모든 시가총액 차트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동일하게 주봉 관점인데 이 알트코인 시가총액 차트도 굉장히 상방적으로 유리해지는 형태로 가격이 전환되고 있었던 모습이에요. 22동 평균선 구간 저항받아주는 모습이었으나 상승 장악형 캔들 패턴이 등장을 해준 이후에 22동 평균선 재돌파 이후 리테스트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형태이고요. 현재 장대 양봉이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전고점 매물대라고 볼 수 있는 이 구간까지의 추가 상승이 예상이 되겠고 이 구간을 돌파를 해주게 된다면은 추가적인 상승 폭발의 형태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토탈3 차트에
보조 지표를 보게 된다면은 비트코인과 다르게 상승 시그널이 저점 구간에서 올라주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더욱더 장기간 혹은 유효한 상승 시그널이다라고 봐줄 수가 있겠고요. 따라서 알트코인 현재 신규 매수를 고려하시는 분들께서는 추가적인 신규 매수 진입을 한번 지향해 볼 수가 있겠고, 그게 아니라고 나는 좀 홀딩하면서 수익 관점을 유지할 거다 하시는 분들께서도 홀딩하기 좋은 조건이다라고 설명이 가능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알트코인과 비트코인의 현재 상황, 우리가 어떤 전략을 가지고 대응을 해봐야 되는지 전문가님과 뭔가 꼼꼼히 체크를 해봤습니다. 그럼 우리가 투자를 이어가는 데 있어서 꼭 함께 챙겨봐야 되는 이슈들도 같이 점검을 해봐야겠죠. 코인 이슈 브리핑으로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김민겸 캐스터와 함께 체크해보겠습니다. 코인 트렌드 이슈 브리핑 시간입니다. 오늘 또 시장에서 나온 주요 이슈들 3가지 키워드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키워드부터 만나보시죠. 나르는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의 가격이 지금 연일 신고가를 경신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시아 시간 기준으로 11만 8천 달러까지도 터치를 한 상황인데 과연 어떤 이슈로 인해서 이렇게 시원하게 상승세를 가져갔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다음 키워드도 만나보도록 할까요? 금리 인하 압박입니다. 트럼프와 더불어서 미국 내 주요 연준 인사들이 계속해서 이 금리 인하에 대해서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암호화폐 시장이 워낙에 이런 매크로 변수에 의해서 좀 움직이기 때문에 어떠한 이야기가 나왔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마지막 키워드도 만나보도록 할까요? 한국의 K-웨이브 BTC 비축 본격화입니다. 이 나스닥에 상장된 한국의 엔터테인먼트 기업인 K-웨이브가 비트코인 비축하는 전략을 본격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워낙에 전 세계적으로 이 스트래테지나 메타플래닛처럼 BTC 비축하는 부분을 좀 따라하는 것이 대유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이슈인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럼 첫 번째 키워드부터 자세하게 만나보도록 할까요? 오늘 또 자다 일어나서 또 시장을 보신 분들 굉장히 웃음을 많이 지으셨을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이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도 뉴욕 시간, 아시아 시간 기준으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상황이죠. 11만 8천 달러까지도 돌파를 한 상황입니다. 이 근간에는 어떻게 보면 배경에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 글이 좀 한 축을 담당했을 것 같은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시간 기준으로 12시를 전후로 해서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이 기술주, 산업, 그리고 나스닥이 사상 최고가다. 그 다음 문장이 중요하겠죠. 크립토가 through the roof. 이 암호화폐가 천장을 뚫었다라고 게재를 했습니다. 사실 이 대통령이 암호화폐가 사상 최고치다 이렇게 얘기한 것도 아니고 천장을 뚫었다라고 강력하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글을 게재한 이후에 이 암호화폐가 역 헤드앤숄더를 그리면서 비트코인의 가격이 단숨에 또 사상 최고가를 경신을 했는데요. 지금 한 분석을 통해서 봤을 때 이 오늘 종가 기준으로 11만 3천 달러를 이 터치를 하고 이 기준에서 마무리가 되게 된다면 역 헤드앤숄더를 그리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방이 더 열려 있다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 이미 또 우리가 역 헤드앤숄더를 그렸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현 시점에서 11만 8천 달러 전후로 움직이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암호화폐 관련된 기조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주 같은 경우는 크립토 위크가 또 준비가 되어 있는 만큼 거기서 어떠한 이야기들이 나오는지 정책 기조들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러면도 뿐만 아니라 지금 미국 내에서는 금리 인하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앞서서 봤던 이 글에서도 마지막에 인플레이션은 없다, 금리 인하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주요 인사들까지도 계속해서 금리 인하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샌프란을 여는 총재 이 데일리 인사 같은 경우에는 이 연내 2회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상황이고요. 월러 연준 이사 같은 경우에는 더 강하게 이야기를 했죠. 7월 금리 인하 검토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월러 연준 이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차기 연준 의장이라고도 또 거론되는 인물인 만큼 굉장히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CME 페드워치를 통해서 확인해본 바 지금 7월 달에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 동결로 점쳐지면서 90% 이상 또 가능성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7월 달 과연 금리 인하를 할지 혹은 동결을 할지, 지금 JP모건 다이먼 CEO 같은 경우는 오히려 금리를 40에서 50가량 올려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있거든요. 미국 내에서도 이렇게 여러 가지 팽배한 입장이 나뉘고 있는 가운데 과연 금리 관련해서 어떻게 또 상황이 진행되는지도 계속해서 뉴스들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이슈도 살펴보도록 할까요? 마지막 이슈는 한국 관련된 소식입니다. 이 나스닥에 상장된 한국의 이 엔터테인먼트 기업인 K-웨이브가 지금 비트코인 비축을 본격화하려는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10억
달러를 자금이 이미 확보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앞서서 이 5억 달러 같은 경우 유상증자를 통해서 했고요. 그리고 나머지 5억 같은 경우 지금 전환사채를 통해서 발행할 예정인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미국의 스트래티지라든지 혹은 일본의 메타플래닛처럼 비트코인을 비축하는 그런 전략을 좀 세우려는 기업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업들이 비트코인을 매집을 하게 된다면 가격적으로는 호재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과연 비트코인의 가격이 이러한 기관들의 매집으로 인해서 더 추가적으로 지금도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지만 날아오를 수 있을지도 계속해서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슈 브리핑 시간이었습니다. 네, 코인 시작하는 주요 이슈들까지 함께 점검을 해봤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본 방송에서 제공드리는 자료는 투자 정보에 대한 참고 자료일 뿐 일정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전문가님의 수익률 리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는 전문가님과 함께 우리가 만나봤던 종목들에 대한 수익률 리뷰 그리고 오늘 함께 공략해볼 공략주까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전문가님 나와주세요. 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까지 관심 종목들과 히든 종목들을 어떤 관점으로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렸고 어떤 수익률이 발생을 했었는지에 대해서 코인 리뷰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지금까지 니어 프로토콜, 비트코인 SV, 이제 퍼치펭귄, 슈퍼워크 등등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렸었고요. 각자 수익률 같은 경우 10.6%, 10.2%, 10.3%, 5.8% 정도의 수익률을 기록을 하였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에게 설계시켜드릴 리뷰 같은 경우에는 관심 종목으로서 설계를 해드렸었던 비트코인 SV라는 종목이고요. 이 비트코인 SV 같은 경우에는 제가 실제 매매를 사용을 할 때 사용하고 있는 신호등 지표에서 추세 반전 신호인 태풍 신호가 등장을 해준 모습이었고요. 작도 관점에서도 이중바닥 패턴인 쌍바닥 패턴 등장해주고 넥라인 구간 돌파, 그다음에 이동평균선 구간에서는 하락 추세에서 상승 추세로 전환될 때 매우 강력한 상승 시그널 중 하나인 장기 이동 평균선 완만한 각도에서 돌파 이후 지지를 받아주는 그랜빌 1법칙, 작도 지표, 그다음에 이동 평균선 구간까지 3박자를 골고루 다 알맞게 진행이 되는, 즉 하락에서 상승 시그널로 전환되는 매우 강력한 시그널을 저는 포착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1시간봉뿐만 아니라 상위 시간봉인 4시간봉에서도 보조지표의 상승 시그널을 통해 비트코인 SV 같은 경우에는 하락 추세에서 상승 추세로 가격이 전환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이 진입가, 손절가를 그리고 목표가까지 디테일하게 설정을 해드렸었고요. 밴드 이제 QR코드를 찍고 들어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진입가에 대해서 1차와 2차 매집 관점으로서 여러분들이 유리한 평단가를 가져가실 수 있게 매집 관점으로서 설명을 드리고요. 진입가 같은 경우 1차, 2차, 3차 목표가까지 일반적으로 3차 목표가까지 설정을 해드리는데 추가적인 상승 기대치가 존재한다 혹은 3차 목표가를 깨고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4차, 5차 목표까지 디테일하게 설정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진입한 이후 저희 상승 관점이 깨지는 구간에다가 손절가를 설정을 해서 알려드리고요. 비트코인 SV 같은 경우에는 3차 목표가는 이제 미세하게 터치를 하진 못하였지만 2차 목표가 구간을 터치를 하고 10.2% 정도의 수익률을 기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설명시켜드릴 관심 종목 같은 경우에는 퍼치펭귄이란 관심 종목이고요. 제가 어제 이제 주목할 코인으로 살펴봤었던 코인이죠. 자, 그럼 퍼치펭귄 같은 경우에는 어떤 관점으로서 접근을 하게 되었느냐. 먼저 신호등 지표에서 이 상승 추세, 매우 강한 상승 추세 구간을 의미하는 초록색 구간에 위치를 해주고 있었던 모습이었고요. 작도 기준으로서 하나 패턴이 진행이 되고 있었어요. 고점 구간 방어하고 저점 구간 지켜주는 박스권의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이 박스권 같은 경우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해드렸던 패턴입니다. 이 패턴 어닝 원에서 매수를 한다 그랬죠.
하단 구간에서 매수를 하고 상단 구간에서 매도하는 전략, 그 다음에 상단 구간을 돌파를 해줄 때 추격 매수 관점으로서 접근하는 방법 두 가지 형태가 있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박스권 하단 구간에서 매수 신호인 이 동그라미 신호, 화살표 신호가 등장을 해주었었고요. 4시간 봉의 보조 지표에서도 상승 시그널이 진행되고 있는 형태였기 때문에 저는 박스권 상단에서 매도하는 전략이 아닌 상방 돌파하고 추가적인 폭발이 나와주는 형태를 예측을 하겠고요. 실제로 제가 예측한 대로 박스권 상단 구간을 돌파하고 추가적인 상승 폭발이 나와주게 됨으로써 퍼치펭귄 같은 경우에는 2차, 3차 목표가를 제가 일부러 폭발의 형태를 봤기 때문에 2차, 3차 목표가를 굉장히 높은 구간에다 설정을 했었어요. 따라서 퍼치펭귄은 1차 목표가만 도달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0.3% 정도의 수익률을 기록을 하였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퍼치펭귄 같은 경우에는 이게 무난하게 바로 1차 목표가를 터치해주지는 않았어요. 제가 설정을 했었던 21.4원보다 살짝 아래 정도 구간인 20원 구간을 터치를 해주고 저항 받아주었었던 모습이 등장을 해주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상승 관점을 유지를 하고 있고 진입가 대비 수익 구간이기 때문에 천천히 모니터링 진행하면서 대응할 예정이다라고 AS까지 진행을 해드렸습니다. 저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관심 종목이나 히든 종목들 소개를 시켜 드릴 때 진입가, 목표가, 손절가 띡 던져주고 끝내진 않아요. 제가 진입한 관점이 유지되고 있는지 아니면 목표가 구간 터치를 하고 올라가 줄 때 2차 목표가를 터치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구간에서 이제 정리를 추천드린다. 이게 와 같은 진입 이후 AS까지 확실하게 진행을 해드리고 있고요. 따라서 제가 조금 이따가 여러분들에게 공개를 해드릴 관심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들어오셔가지고 AS까지 확실하게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에 보이는 QR코드 찍고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하고 밴드방에 입장해 주시면 종목에 대한 궁금증도 속 시원하게 풀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가 방송에서 언급드렸던 종목들 그리고 급등하고 있는 종목들에 대한 시세 차익도 저희 밴드방 안에 들어오셔서 함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라겠고요. 그럼 오늘 우리가 집중해볼 종목도 함께 체크를 해봐야겠죠. 오늘은 저희가 어떤 종목을 만나보면 좋을까요? 네,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소개시켜드릴 관심 종목 같은 경우에는 오피셜 트럼프라는 종목이고요. 오피셜 트럼프를 왜 가져오게 되었느냐? 먼저 작동 관점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상승 반전 패턴인 다음에 알려드릴 패턴이긴 한데 하락 쐐기형 패턴을 상단 구간을 돌파, 그 다음에 전고점 매물대 구간인 13,140원 구간까지도 성공적으로 돌파를 해준 모습이에요. 그럼 이 돌파가 끝이냐? 그건 아니고요. 보조지표 관점에서도 같이 보았을 때 일본 기준 보조지표의 상승 시그널들이 단기, 중기, 장기 모두 진행되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비트코인의 가격이 ATH 신고가 갱신을 하고 가격이 올라가는 그리고 토탈3의 차트도 상승적으로 굉장히 유리한 시그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리게 되었고요. 이 오피셜 트럼프 같은 종목 같은 경우 어디에서 진입하고 어디에서 입절해야 될지를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현재 일봉 차트를 가져와서 보았을 때 13,140원 구간을 돌파하고 지지받아주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13,140원보다 아래 정도 가격 구간인 12,400원에다가 손절가를 설정을 할 것이고요. 진입가 같은 경우에는 현재 가격대인 13,600원에서의 1차 진입 가격이 떨어져 주게 된다면은 수평 지지선 가격대인 13,100원 구간에서 2차 진입을 통해 평단가를 매집하는 관점으로 접근을 할 것입니다. 자, 그럼 목표가 같은 경우 어디에다 설정을 하느냐? 첫 번째 목표가는 일본 기준 최고점 구간과 최저점 구간을 연결을 해보는 피보나치 되돌림, 파동의 되돌림을 이용하는 지표를 체크를 해서 목표가를 설정을 할 것이고요. 첫 번째 목표가는 0.25 되돌림 구간인 13,200원 구간에다가 목표가를 설정을 할 겁니다. 14,200원 1차 목표가고요. 돌파 이후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주게 되면 어디에다 설정을 하느냐? 2차 목표가 382 구간을 잡아볼 수가 있겠으나 이 382 가기 전에 14,850원 구간의 수평 저항, 매물대 구간이 또 존재를 합니다. 따라서 382 전에 존재하고 있는 14,800원에다가 2차 목표가를 설정을 해줄 것이고요. 만약 제가 생각했던 관점이 수정이 되거나 바뀔 수가 있어요. 따라서 그 바뀌는 관점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QR코드를 찍고 들어오셔야 제가 AS를 해드리는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해드릴 수가 있다라고 설명이 가능하겠고요. 지금 현재 방송에서는 2차 목표가까지만 설정을 해드렸었지만 이 QR코드 찍고 들어오신 분들에게는 3차 목표가까지 알려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이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은 제가 이 AS만 진행을 하느냐?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까지 해드렸던 강의 내용들 이외에 저의 머릿속에
단연간 이제 트레이딩, 전업 트레이딩을 하게 됨으로써 제가 매매를 할 때 얻은 노하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노하우들 강의 형태인 동영상 형태인 VOD와 그다음에 PDF, 전작체 파일로 저의 강의 모든 노하우들을 담아서 여러분들에게 무료로 배포를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요청만 해주시면 되고요. 매일 오전, 오후 지금까지 전체 승률 90% 이상인 단기 예상 종목들을 공개를 해드릴 겁니다. 방송 끝나고 알려드리는 관심 종목들, 히든 종목들 들어오신 분들 먼저 유리한 평단가 가져가시라고 선공개해드리고 있고요. 제가 진입할 때 기준점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 신호등 매매기법 자료들 무료로 배포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가격이 어디서 올라갈지, 올라간다면은 어디서 사서 어디에서 팔고 순저가는 어디에 설정해야 될지 매일 오전부터 오후까지 브리핑 형태로 남겨드리고 있으니까 2025년 올해만큼은 혼자 매매하지 마시고 저와 같이 하면서 발전하면서 더욱 많이 수익 보는 그림으로 올라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반기 상승에 대한 기대감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QR코드 스캔하고 입장하셔서 남은 기간 동안도 여러분들 성공 투자에 도움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전문가님과 도움 말씀 저희 여기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주말 동안 더 커질 수 있는 변동성에 꼭 주의를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같은 시간에 돌아와서 다시 여러분과 함께 시장 분위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말에도 성공 투자하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